웬만하면은 결석 안 하는 게 좋아요. 1, 2월 조기 선발반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 커리를 선생님 개인적으로 대치동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과제도 시키고 테스트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안 빠지는 게 좋고, 일단 수업에 참여하는 이상은 이득이 있어요. 첫 번째 이득은 손에 남는 게 있다. 고전 소설 필수 호칭 45개 한번 쭉 적어봤다. 그리고 운문 개념어 첫 글자 17개로 50개 이상 내가 사례에 적용해 봤다. 이런 거 당장 수업에 참여하면 남잖아요. 그쵸? 손에 잡히고 손에 남고. 알겠죠? 국어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가 희망이다. 국어가 희망이다. 국어가 밑빠지독이 물붓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일과제 없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을 알고 일일과제 하면 손에 남는 공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 시간 이어서 필기해 볼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독서 지문이라고 하는 거를 읽을 때는,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 실수 한번 점심시간에 풀어봤어요? 응. 안 풀어봤어요. 읽기라도 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독서 지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해라고 하는 건 애초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찾는 건 누구나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만의 이론이에요. 누구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전국의 강사들이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모든 강사들이 빠짐없이 지문을 이해해라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해 못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애도 풀 수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찾으란 말, 찾아라. 찾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단속, 그러니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80분 가운데서 독서에 할애되는 거 최대 40분까지도 푼 애들도 있지만 3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독서에 할애된단 말이에요. 30분에서 40분. 자, 그러면 30분이나 40분 동안에 머릿속에 남는 기억은 느낌상 창문 닫아도 되겠다, 이제. 단기 기억이야, 장기 기억이야? 30분 동안 지속되는 기억은 단기 기억이죠. 우리 EBS 지문 중에, 과거에 나온 지문 중에, 과학 지문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단기 기억의 이 용량, 한계선이 몇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단기 기억의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7개에서 1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단기라고 했는데 대략 예를 들어서 30분 안팎의 이 짧은 단기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이 7개에서 10개 정도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든 휴대폰 전화번호든 간에 010은 다들 쓰는 거니까 빼고 나머지 몇 자리 순위? 땡땡땡땡 땡땡땡땡이야. 집 전화도 땡땡땡 혹은 땡땡땡 땡땡땡땡. 전체 7이나 8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인간이 기억하기 좋은 양이거든요. 숫자로 치면.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구나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7개에서 10개 정도는 머릿속에 남길 수 있어. 그러니까 뛰어난 애든 그렇지 못한 애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가능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니까 단기 기억의 총량이 허용하는 게 일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7개에서 10개야. 강박증 환자가 아니고 천재가 아닌 이상은 저 정도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다 뭐였어? 찾으라고 하는 그 정보량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야? 큰 틀에서 몇 개야? 화제, 비교상, 차이점, 추가 정보. 4개밖에 안 되잖아. 그죠? 각각의 차이점들의 세부적인 정보 한 2-3개를 얹으면 뭐야? 10개 안팎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야 하는데, 이해되죠? 그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찾은 정보를 기억이 가능해, 불가능해? 기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100%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일부러 이해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는데, 이해가 됐는데, 이해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됐으면 좋고, 좋은 거고. 안 됐더라도 넘어가라는 얘기야. 그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뭐 또 100% 다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최소한의 몇 개? 7개에서 1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화제와 비교성 형상의 차이점, 추가 정보. 이 정도예요. 아까 우리 필기한 거. 오케이? 지금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자, 다시 정리하면 문제 패턴이 전체를 묻고 부분을 묻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도 전체를 한번 읽어준 다음에 문제 풀이로 가야 되는 건데 전체를 읽을 때는 초점을 이해에 맞춰야 돼? 찾기에 맞춰야 돼? 찾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찾으려고 노력해라. 근데 읽으면 저절로 찾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 노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목적의식. 목적의식을 갖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보여. 그러니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친이 남자친구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앞이 까매지거든요. 왜요? 이 여자가 왜 또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염색을 한 건지, 펌을 한 건지, 아니면 귀걸이가 바뀐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보긴 보고 있는데, 발견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맹점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데, 냅둔다고 저절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오케이? 그러니까 찾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이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수능의 지문은 ESN이라고 있잖아요, ESN. 수능 독서 지문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기억나니, 이거? 2가 뭐였니? Everybody.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지문. 예를 들면 뭐,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 4번부터 9번까지. 가운데 일부. 이 가운데 틀린 애들도 많잖아. 이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일부 이해할 수 있고, 오케이? S는 뭐였니, 얘들아? somebody. 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 뭐 애플이었니? 뭐 넷플릭스였니? somebody. 하여튼 뭐 그것도 아는데. 하여튼 somebody.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대체로 법경제로 나오는 건데, 2번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9번 지나서 10번부터 4문제, 13번까지 요 4문제. 요거. 마지막 이제 nobody가 바로 뭐예요? 기술 제재가 나왔다는 거 전제하에서 14번부터 17번까지 4문제란 말이에요. 오케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러면 이제 적정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은 이게 1이 온 거예요, 1이. 이게 1이 와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셋 다 에브리바디에 속한다는 건 좀 너무했고, 그쵸? 요게 이제 에브리바디.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게 1이 오는 형태였죠. 그럼 이제 매우 쉬운 문제다라고 말한다. 보통은 이렇게 나와, 보통은 이렇게 나와야 1등급 컷이 언매 기준으로 이제 80점대 후반이나 90점대 초반, 이렇게 90점 안팎으로 이제 딱 얹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얘가 1이 오는 바람에 이제 90점 이상으로 막 93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에? 80점대 후반으로 모이려면은 뭐 누구도 풀 수 없는 지문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냐면은 요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이 녀석의 벽을 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최소 3등급 이상은 되자라고 하는 방식에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사실 이렇게만 다 맞잖아? 그러면 3등급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거 2문제 맞고, 여기 찍어서 1문제 맞고, 2문제 읽고 풀고, 2문제 맞고, 이거 1문제 맞고, 요 3문제 맞잖아? 그럼 3등급 나와. 왜 안 나와? 무조건 나와, 3등급.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도 오답이 나오니까 문제죠. 여기서부터 오답이 나오고, 이건 뭐 거의 틀려버리거나 하나 맞고 이러니까 이제 말썽이죠. 여긴 다 틀리고 막 이렇게. 이거랑 또 이걸 같이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 1번부터 3번까지 생활독서 푸는데 방법이 필요가 없어?
네가 하던 대로 풀어도 되고 어떤 뭐 누가 하라는 방법이 필요 없어. 그냥 읽으면 풀려. 1번, 3번.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의.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법경제,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 거야. 어? 이거 누구나 다 되는 걸 수업 시간에 왜 하니, 이걸.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거를 설명 많이 해주니까 이걸 또 여기에 적용하면 전에 느리게 되던 거를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에 불완전한 게 완전해질 수 있고 이런 거거든.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제 지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지문 읽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해야 돼, 찾으려고 해야 돼. 찾으려고 해야 된다. 찾아라. 근데 본다고 다 찾아지는 게 아니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찾아지는 것이다. 이런 거. 지문으로 가셔가지고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마침이 우리 수능에서도 11번으로 나왔던 거죠.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기억이 뭔지 찾아가 볼까요? 기억이 뭡니까? 봤더니 재량 준칙. 자, 우리 이거 중심 제재 관련된 추가 정보였어요. 맞습니까? 추가 정보. 지문 보시면 기억의 재량 준칙이라고 나왔거든.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나중에 학기가 시작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많이 광고하고 있잖아요. 오래 다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학기가 시작되면은 문장 분석 100이라는 자료도 줄 거예요. 뭐라고요? 문장 분석 100이요. 이걸로 내리니?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읽을 때도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요거 두 문장을 잘 읽으면 되거든요. 이거 이제 하나 써볼까요? 부분을 물었으니까 써봐.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개념, 독법, 해법 계속해서 독해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뭐야? 개념과 독법과 해법. 가운데 해법에 대한 얘기인데 부분을 물어보면 항상 앞이나 뒤를 분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앞뒤 분석, 앞뒤 분석. 앞이나 뒤를 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 이 경우는 당연히 뭐뭐라 한다라고 시작했으니까 이 뒤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인데, 자, 다만이라고 하면서 바뀌고 있거든요. 다만. 자, 아까 우리 분석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재량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므로 그러면 결론이 아니야. 뭐뭐가 아니므로 이제 결론이 뒤에 있죠. 뒤를 봐야지. 재량 준칙대로 재량 행사하지 않아도 자, 뭐뭐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된다야, 그러면 안 된다야. 그래도 된다도 된다. 뭐 해도 되는 거야.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 근거를 보지 마. 결론이 뭐예요? 재량 준칙대로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가 되는 거 된다. 일반적으로. 왜? 법이 아니니까. 법이면 지켜야 되는데 재무님?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였나? 아니죠.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정신 차리세요. 자, 아무튼 재량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그러려면 결론에 집중을 해, 결론. 자, 다음 봐. 다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겠니? 이제 지켜야 한다야, 지키지 않아도 된다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다만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바른빛 국어 유튜브 구독을 하지 않는 이 다수의 아이들이 앉아서 수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냉정한 것들. 아직도 이 유튜브에 구독하지 않는 이 냉정한 것들아. 구독을 하란 말이에요. 했어요? 전원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입생 구독 문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봐.
발음 및 국어의 유튜브에 구독하지 않아도 법의 위반은 아니잖아요. 다만 수업 시간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 재수하는 동안에는 구독을 유지해야 된다. 오케이? 웃긴 놈들이 있어요. 내가 졸래 막 강조를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야. 나 공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하라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따고 와. 했어요. 그럼 또 다 해. 근데 하루 지나잖아? 갑자기 구독자 수가 20명이 빠져나가. 와, 씨. 유지해. 알겠죠? 유지.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얘기잖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수가 행사해야만 한다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건하에 뭐뭐대로 뭐뭐가 반복되어서 자 뭐뭐한 후에는 잘 봐야 돼. 이렇게 읽는 거 잘 봐. 그리고 뭐뭐 되면은 자 뭐뭐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나오잖아. 결론이 뭔지 찾아봐. 다 필요 없고 결론을 봐. 결론이 뭐야? 뭐뭐 해야 한다잖아. 이게 뭐야? 하지 않아도 뭐라 그랬어? 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게 뭐야? 해야만 한다잖아. 그쵸? 이게 어떤 경우야? 해야만 하는 경우는 뭐가 충족이 되면 뭐한 후에 뭐가 충족이 되면 요건이 충족되면 근데 이게 생긴 후에 이게 근거죠. 근거. 왜 뭐뭐 해야 돼? 그게 행정 관행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게 관행으로 굳어지면 신입생이 들어왔어. 야, 너 왜 아직도 구독을 안 해? 일주일이 지났는데. 야, 내가 왜 해야 되냐? 나 선생님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아. 스타일 진짜 짜증나. 아니야, 해야 돼. 우리 들어오자마자 다 했어. 그거 관행이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관행이거든요. 관행. 수원규님? 끼우? 삼끼우? 뭐해? 끼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나카상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고춧가루 뿌릴까요? 꽃가루 뿌릴까요? 고춧가루를 뿌려버린다. 자면 안 돼요. 정신 차려. 자, 알겠죠? 뭘 알아? 앞에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뒤에는 뭐야? 뭐뭐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 반드시 지켜야 돼? 행정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에. 알겠죠? 구독을 해야 된다. 원래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한 명이 또 늘겠네요. 이걸로 이제 이해하시면은 자 선지로 가보는 거예요. 1번 선지. 자 적절한 거 찾는 건데요. 1번 선지부터 보는 거야. 재량 준칙은 딱 끊어보시고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규정된다 밑줄 그어보시고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 괄호 처리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잘 봐야 돼. 재량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법령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전제는 법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방금 읽은 거에서.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문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리적이다라는 말 나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자, 결론부터 적어놓으면은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 근거를 지문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관련된 거를 한번 지문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자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한 거거든요. 맨 위로 가셔가지고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칠판 보시고 1문단 세 번째 줄 가는 거야. 이리적이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리적이다. 자,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이나 효과가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법경제 필수 어휘집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리적이라는 얘기는 같은 뜻이라는 의미예요. 항상 같은 뜻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뭐뭐 해야만
뭐뭐가 파악되는 자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불확정 개념.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이니까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걸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왜 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불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정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에? 하나란 얘기야, 둘 이상이란 얘기야. 둘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얘도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니까 몇 개의 의미가 있는 거야.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니네 표정을 또 보니까 우리 교재 또 페이지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독서의 개념 15페이지. 15페이지를 봐봐. 15페이지 보면은 범주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범주표. 니네 표정이 지금 그래. 그래서 범주표를 보시면은 어디 갔니? 범주표 15페이지 보고 있니? 그거 이제 선생님이 또 정리한 건데, 예를 들면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범주표예요. 그래서 그 표를 딱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 방금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자, 규칙, 불규칙. 그 다음에 가변, 불변. 자, 가변, 불변이 더 너네가 이해하기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변, 불변 그 대립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줄에 있니? 가변, 불변. 네 번째 줄이래. 네 번째 줄 봅니다. 가변, 불변 가볼게요. 네 번째 줄에 없는데? 가변, 불변이 어디 있어요? 가로에. 예? 네 번째 칸이요? 네네네. 그래서 몇 번 줄이에요? 첫 번째 줄? 네네네. 좋아요. 1번 줄에 네 번째 칸으로 가보면은 가변, 불변이라고 나와 있죠. 보여요? 지금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으로 문장을 읽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머릿속에 이렇게 상위 개념으로 단순화시켜서 몇 개의 단어로 세 개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안경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안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라고 했어. 내가 그죠? 찾으라고 했어. 그치? 찾으라고 했고 발견하라고 했는데 그에 맞는 맞춤식 안경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걸 네가 장착하고 있으면 잘 보여. 그때부터. 오케이? 단순화해서 잘 보여.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경을 한번 딱 써보면은 단순하게 상위 개념으로 이제 수렴이 돼, 수렴이. 그 전에는 막 복잡했는데 단순해져. 하나로.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니네 선배들은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아침 저녁 계속 보는 친구도 있었고 문제 풀 때만이라도 오답 정리하면서라도 좀 보시고 자꾸 봐야 돼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지문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정리해서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문제풀이에서 훨씬 시간 단축이 가능하죠. 빠른 판단 가능하다. 자, 그럼 돌아와 이제. 그래서 방금 보던 지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방금 읽었던 문장 자체가 불확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엇으로 바꿔 이해하면 돼? 가변이야, 불변이야? 불확정이라는 얘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가변 쪽이라는 가변 쪽이 써봐 한번 가변 쪽. 에? 그러면 일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네가 만약에 일의적인 것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숫자 1은 이해되잖아. 한 개. 1삐리인 것은 아니다. 이건 할 수 있지. 그럼 이거는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2개 이상이라는 얘기고 불확정은 확정이 아니니까 뭐 하나로 확정된 게 아니라 2개 이상이라는 거고 이렇게 봐도 돼.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이걸 가변으로 읽고 이것도 가변이야 불변이야. 한 개가 아니라는 거니까 가변적이지. 둘 다 가변적이 같은 뜻이 같은 뜻.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이해가 쉽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선지로 와보세요. 선지로 다시 오셔갖고 1번 선지. 그러니까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일의적이지 않다는 방금 두 문장 이어서 읽었을 때 뭐뭐하기 때문에가 어떤 말이 와야 돼?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랄지 혹은 요렇게 끊어서 요렇게 한다면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죠.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끊어서 대신 넣으려면 불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죠. 방금 그 두 문장을 넣으려면 오케이? 아니 웃기잖아. 사실 뭐 법령이 불확정이잖아. 와 아니 우리 화제에서 뭐라고? 화제 자체가 뭐였어? 화제 자체가 불확정 개념이잖아. 화제가 불확정 개념이고 법령이 1번이었고 그쵸? 민법 그러니까 법령 전체 가운데서 민법이 있고 행정명령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재량준칙은 둘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야? 행정 그쵸? 명령에 추가된 정보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량준칙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법령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재량준칙이 이렇게 된다 이고 법령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개소리야. 법령도 이거고 재량준칙도 이거야. 왜? 둘의 공통점으로 불확정 개념이 일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시작이 불확정 개념이잖아. 시작이. 준서봐. 이해되지? 섭자가 무슨 섭자야? 섭섭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섭자가 무슨 섭자야? 다음 시간까지 알아보세요. 준자는 알지? 다음 시간까지 알아보세요. 아마 준자가 이걸 거야. 준자. 자주 쓰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본인 준자일 거라고. 아닌 것 같아요? 짱나네요. 그래요? 그럼 이걸 거예요? 나 진짜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번엔. 이거 같아요? 그래요. 이건 좀 긴가민가 한답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세요. 이해됐죠? 네, 둘의 공통점이에요. 이리적이지 않다는 건 둘의 공통점이라고. 법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명령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2번 봐봐 이제.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이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틀렸지? 자, 이렇게. 재량 동그라미 딱 해. 재량 동그라미면 기속이냐, 재량행위냐. 재량행위잖아요. 틀렸잖아요. 재량행위잖아요. 이건 기억으로 풀 수 있어야지. 이거.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이건 아니에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 중에서도 행정작용 중 뭐에 해당해야 돼? 행정관행이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을 해야죠. 또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재량준칙으로 라고 시작하는 녀석. 긴 문장인데 괄호 처리해 볼게요. 재량준칙으로부터 괄호 처리해봐. 3번 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기준. 재량준칙으로 지정된 재량행사 기준. 괄호 처리 딱 해.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 여기 또 괄호 처리 딱 해보. 자, 이렇게. 이런 거 말려들기 딱 좋은 평가원 선지거든? 잘 봐봐. 규. 얘기해보세요. 규는 무슨 규자야? 엿불규라고 하지 마. 법규자야? 뭐와 규인 걸로 그럼? 뭐해 규? 아니에요? 자,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 이게 지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이 있어. 두 번째 괄호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행정. 관행. 반복. 적법. 행정관행이잖아. 지문으로 가봐. 지문으로 가서 아까 그 마지막 추가 문단에서 추가 정보 나오는 마지막 문단에서 보면은 자 보이냐 안 보이니? 재량준칙대로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작용이라고 했죠. 행정작용. 보이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앞부분에 있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재량준칙이야. 말 그대로.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동그라미만 딱 해. 그 뒤에 있는 녀석은 행정관행이야. 그럼 뭐뭐대로 뭐뭐는 뭐뭐대로 정해져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아래로야 아래에서 위로야. 이것은 이것대로 정해져야 돼. 어? 르세라핌이 성공하려면은 누구를 적용해야 돼? 누가 성공한 기준? 레드벨벳이 성공한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활동의 방향이랄지 방식. 그럼 레드벨벳대로 정한다니까 위로 화살표가 가야죠. 르세라핌이 성공하려면은 레드벨벳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이것대로 정해져야 된다.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재량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큰 개념이야 작은 개념이야. 재량 준칙은 지켜져야만 할 때가 있고, 자 화살표, 지켜지지 않아도 별일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재량 준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행정? 관행. 행정 관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행정 관행이 아닌 나머지는 지켜질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더 큰 개념이야? 재량 준칙 전체가 큰 개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행정 관행으로 재량 준칙을 정한다고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재량 준칙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굳어진 결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굳어졌을 때를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건, 행정관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해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X인 거예요. 방금 읽었던 두 문장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로 내려가 볼게요. 4번 선지.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4-2라고 써볼게요. 4번 선지 옆에다가 4-2라고 써봐. 4-. 자, 정신 차려야 돼. 4-2라고 써볼게요. 4-2. 4-2라고 쓰고, 자, 가볼게요. 4문단의 두 번째 문장,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여기.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 준칙대로 재량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였어요. 근거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가능 불가능 가능이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됐어요. 읽어봐. 재량 준칙은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다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그럼 선지로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4번 선지를 다시 보시면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시오.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밑줄.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자, 행정청은 재량 준칙이 있을 때야만 정해져야,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지금 4문단 두 번째 문장 맞지?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량 준칙대로 행사할 때가 있고 재량 준칙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재량 준칙이 정해진 다음에 재량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재량 준칙이 있어야만 재량이 동그라미다 이거잖아요. 이 말이죠. 근데 지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근데 지문에는 뭐라고 나왔어?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게 근거야. 그쵸? 여기다가 뭐 방금 읽었던 11번의 4번 선지 근거야. 11-4 거꾸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4번 선지 근거야. 그러니까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재량 준칙 X. 이해돼요 안 돼요? 재량 준칙대로 행사하지 않아도 재량 준칙대로 하지 않아도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래야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아니어도 될 수 있죠.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고요. 5번 선지로 내려가 볼까요? 5번 선지. 자, 5번 선지는 4-2, 4-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4-2, 3이라고 써볼게요. 5번 선지는 4-2 그리고 4-3이라고 쓸까? 2, 3 이렇게. 방금 읽었던 문장하고 그 뒤에 문장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이라고 있어요. 자, 선례가 없다. 그러면 얘는 관행이 아니야. 선례가 없어. 앞선 사례가 선행 사례가 없다. 그 말은 관행이란 얘기야? 관행이 아니란 얘기야? 관행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작용할 때 재량조치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밑줄을 딱 그어.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지금? 선례가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건 뭐가 없는 상황? 뭐가 없는 상황? 관행. 행정 관행이 없다면 굳이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되죠. 관행이 있을 때만 그걸 준칙대로 하는 거였으니까. 이해되죠?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신입생들은 다 무조건 유튜브 구독을 했어. 그럼 모르는데 안 했어. 뭐 한 놈은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관행으로 굳어졌거든요. 얘들아, 그지? 그렇잖아. 오케이? 응? 자, 정답은 이제 5번 되는 거예요. 12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독해. 문제풀이 방법, 해법과 관련된 거예요. 뒤에 창문 한 번만 더 열어볼까? 맨 뒤에. 야, 그 옆에 한번 열어봐라. 덥지? 와, 더워. 응? 오케이. 야, 분필이 왜 이렇게 아주 큰 분필을 좋아해요. 이게 부러뜨리는 맛이 있거든요. 예? 수학생님 성함이 뭐야? 화내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이거 내 물건 아니잖아요. 아껴 쓰지 않습니다. 제가 젊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부터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선생님 너무 젊으셔서 힘이 넘쳐서 그래요. 라고 말하세요. 알겠죠? 자, 해법과 관련된 건데, 보기 문제 나오잖아요. 보기 문제가 나오면은, 나 지금 나한테 뻑큐 날리는 거야? 모르면서 뻑큐. 자, 보기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딱 이것만 적어 놓으세요. 지문에 있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기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문 속 박스에 나오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고 뭐 거꾸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그래서 써놓는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러니까 지문 속에 있는 단어랑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일단 연결하는 게 출발이야. 왜 보기 문제 항상 어렵냐? 이 기초 단계를 밟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막 벽돌 만들어야 집을 짓잖아. 근데 벽돌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집만 지으려고 하니까 그게 항상 헛된 거야. 그러니까 벽돌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기에서 지문 속 단어 찾아봐. 뭘 했다? 계약이라는 단어 나오잖아. 뭐 이거 몰라도 돼. 또 그다음 뭐 그렇지. 계약을 위반 그러면은 위약 이렇게 이해도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빨간색으로 적게. 이건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어디? 자, 80에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자, 위약금이 일단 보여요. 위약금. 왜냐면은 위약금은 자, 큰 개념이었죠. 위약금 아래 두 가지가 있었어. 필기한 걸 봐. 위약금에는 첫 번째 손배액, 손해배상 예정액. 두 번째는 위약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이요? 위약펄. 그렇죠. 그래서 위약금이 큰 개념이었어요. 이건 형광펜으로 색깔. 위약금. 그럼 이제 지문에서 이게 떠올라야 돼.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엇으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1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그렇죠. 1문단 마지막 문장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무엇으로 간주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그 다음 다로 가보면은 또 뭐라고 나왔니? 어쩌고저쩌고 약정했고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 자, 이거 위약벌 형광펜 색깔.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에 위약벌에다가 또 색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속으로 가서 지금 자세히 읽으면 되는 거야. 네가 처음부터 달려들어가지고 이문단서부터 만약에 손배액과 위약벌의 차이를 막 파고들었다면은 이 문제 풀 때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요. 어차피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가면 되는 거야. 자, 지문으로 가봐. 둘의 차이가 뭐냐? 손배액과 위약금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이 문단으로 가봐. 이 문단 가면은 이렇게 딱 나왔잖아. 뭐라고요? 증명해야만, 증명하지 않아도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증명되면 찾아봐.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형광펜 색깔. 자, A를 찾아, 아니 C를 찾아서 바로 윗줄이야. C 찾아가지고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보이니? 색깔 딱 해봐. 그럼 뭘 받을 수 있다? 위약금 동그라미.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위약벌이 뭐 되면은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손배액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 문장 구조를 잘 봐.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랬잖아. 여기 봐봐. 이거 뭐라고 했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밑줄만 그어봐. 그리고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액. 자, 일단 이거 밑줄 그어놓고 여기 형광펜으로 색깔. 손해배상 예정액. 여기 손해배상 예정액 형광펜으로 색깔. 손해배상 예정액이 뭐라고요? 정해져 있다면은 증명할 필요 있니 없니? 밑줄 그어봐 이제. 증명하지 않아도 자, 손해배상 예정액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그 위에 보면은 또 하나만 더 연결해 볼게.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증명해야 받을 수 있고 이게 뭐야?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둘의 차이점 알겠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 칠판을 보세요. 오른쪽. 그러니까 이 손배액 같은 경우는 위약벌하고 다르게 자, 증명이 되어야만 할 때가 있고 증명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위약금 같은 경우는 위약벌임이 반드시 뭐 돼야 돼? 증명되어야만 해. 그때 받을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지? 위약금이라고 했어. 증명되었다면은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았다면은 뭘 받는다? 손배액만큼 받으면 돼. 맞죠? 그럼 이거 뭐예요? 증명된 만큼 받으면 되는 거죠. 증명된 만큼 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정리하고 이해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답인 이유만 보고 일단 마칠게요. 2번 선지 갑니다. 나에서 의뢰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에서 어디에 체크해? 증명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자, 2번 선지로 가셔가지고요. 2번 선지에 자, 증명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증명했어. 증명했다. 그러면은 보기로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나가 어떤 상황이었더라? 나는 위약금 약정을 했어요. 그쵸? 위약금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약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미 증명이 됐어요? 2번 선지에 손해 금액이 80임이 증명이 됐다 이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몇을 지급해야 하고요? 100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을의 손해가 증명이 됐죠.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나의 상황은 뭐의 상황이다?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아까 우리 썼잖아. 이거 뭐라고? 손배액이라고 했냐 안 했니? 그치? 손배액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쵸? 손배액인데 증명이 됐냐 안 됐니? 80만 원이라고 증명이 됐잖아. 그러면은 무엇을 받는다 그랬니? 손배액만큼 받는다라고 나왔거든요. 손배액만큼. 지문으로 가봐.
지문으로 가서 딱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할게. 증명하지 않아도 말고 증명하면 그쵸?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보입니까? 네. 근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지문으로 선지로 돌아오시면은 선지로 돌아오셔서 자 2번 선지로 갑니다. 그래서 손해가 80임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네. 정해진 상황이죠. 정해진 상황.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증명했다고 나왔잖아. 다시 봐. 그러니까 이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했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요. 이미 정해진 상태라면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정한 대로 그 손해배상액으로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다시 가서 한 번만 더 확인. 다시.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나 앞부분이야, 뒷부분이야? 그러나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상황 맞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증명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증명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뭐만큼 받는다?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는다. 여기다 이제 밑줄 그어.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여기다 밑줄 그으면 돼요. 여기.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그러나 있고 여기. 지금 정해진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80만 원을 받아? 100만 원을 받아? 100만 원. 원래 받기로 한 거.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해돼야 안 돼요? 이 정도로 일단 해두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한 번 더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마지막 지문 네 번째. 고생하셨습니다.